안녕하세요. 떠보다입니다. 오늘은 네트 토트백을 준비했습니다. 심플리 얀이라는 로프 타입의 실로 만들어 봤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가방이랑 가방 손잡이까지는 한 볼로 만들었고요. 어깨끈까지 만들고 싶어서 한 볼을 더 썼어요. 손잡이까지만 하실 거면 한 볼, 끈까지 원하시면 두 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볼은 끈만 만들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사이즈 조절해서 미니백 만들거나 핸드폰 가방 만들 수 있어요. 처음 코수 적게 잡고 단수만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다음에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물 확인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뜨기 전에 가방 바닥 부분 먼저 설명드릴게요. 바닥 부분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떴고요. 일반 짧은뜨기 말고 니트 스티치로 떴습니다. 이게 일반 짧은뜨기로 만든 타원형이고 이게 니트 스티치로 만든 타원형이에요. 일반 짧은뜨기는 코를 여기에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단 사이사이에 조금씩 간격이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반면에 니트 스티치는 코를 여기에 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 넣어요. 사슬의 다리 부분에 보면 짧은뜨기는 여기에 넣는데 니트 스티치는 여기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위에만 딱 잡는 게 아니고 밑에 다리 부분까지 들어가니까 아랫단을 감싸면서 위에 단이 올라가는 방식이라서 일반 짧은뜨기보다 조금 더 탄탄하게 떠집니다. 아무래도 가방 바닥으로 만드는 거라서 가방 안에 내용물을 잘 받쳐주려면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트 스티치로 떠봤고요. 첫 단 뜰 때 여기서 이렇게 쭉 떠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보통 반대편으로 돌아올 때도 첫 코 넣었던 곳이랑 같은 자리에 넣어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대칭선이 돼서 물건을 넣어도 이 선을 기점으로 접히듯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단을 뜰 때는 여기 같은 자리에 넣지 않고 여기 이 코랑 코 사이에 넣어서 떠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면이 지퍼처럼 맞물려서 가운데가 튼튼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 니트 스티치지만 단들은 위에 단이 아래 단을 감싸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접히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가운데는 대칭선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지퍼처럼 딱 맞물려서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제 가방 바닥 끝쪽에서 이 둥근 부분 뜨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둥근 부분을 뜨려면 먼저 원형뜨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이 X가 짧은뜨기 기호고요. V가 코늘림 기호인데요. 헷갈리니까 여기 한 칸만 먼저 봐주세요. 우리가 원형을 뜰 때 첫 단에서는 짧은뜨기, 두 번째 단에서는 코늘림, 세 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 한 번에 코늘림, 네 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 두 번에 코늘림,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세 번에 코늘림, 이런 식으로 원을 키워가요. 이 한 칸을 6번 반복하면 원형이 돼요. 그러니까 원형 1단에서는 짧은뜨기 6번, 2단에서는 코늘림 6번, 세 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 한 번에 코늘림을 6번, 네 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 두 번에 코늘림을 6번, 이런 식으로 원을 키워갑니다. 타원형은 이거를 반으로 자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 사이에 다른 코드를 넣어주는 거죠. 원형뜨기에서 6번 반복하던 규칙들을 반으로 나눠서 양쪽에서 각각 3번씩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원 부분을 시작할 때 여기에 한 코씩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슬을 10코 잡았다. 그러면 양 끝에 한 코씩 반원으로 주고 가운데 일자로 뜨는 부분은 8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코를 잡았다. 그러면 양 끝에 한 코씩 주고 가운데는 28코가 되는 거예요.
몇 코가 되든 이 규칙은 똑같기 때문에 사슬코 잡은 거에서 양 끝에 한 코씩 주고 가운데 코수는 전체 코에서 2코 빼면 되는 거겠죠. 저는 지금 만들 때 20코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코씩 주고 가운데 일자로 뜨는 구간은 18코가 되겠죠. 이 가운데 코는 2단으로 가든 3단으로 가든 코수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늘어나는 건 여기 가상만 늘어나기 때문에 1단에서 이렇게 쭉 18코 뜨고 돌아서 다시 18코 뜨고 이쪽 하고 2단에서도 18코 가서 코 늘림하고 이쪽으로 올 때 다시 18코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 반원을 다시 나눠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떠갈 겁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사슬을 20코 잡아주세요. 이 첫 매듭은 보통 코로 안 세주는데요. 심플리아는 실이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매듭도 같이 커져서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코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꽉 묶지 말아주세요. 이게 두 번째 사슬입니다. 이게 첫 사슬, 두 번째 사슬, 셋, 넷, 다섯, 19, 20. 여기서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이제 여기 반원에서 두 구간을 먼저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사슬에 실을 넣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코상까지 해서 실이 총 3가닥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사슬 하나, 둘 있고 가운데 이렇게 또 코산으로 되어 있는 실이 있죠. 이 3가닥에서 2가닥 걸리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아까 만든 기둥코 말고 20번째 코 거기에 넣어주세요. 2줄 같이 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번 했고요. 지금 넣은 이 자리에 코가 3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2개만 먼저 한다 그랬죠. 같은 자리에 코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코랑 처음 만든 코 둘 다 마커로 표시해주세요. 지금 이거 짧은뜨기 2개 한 코에 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짧은뜨기 18번 해줄 차례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슬에서 실 2가닥 걸리게 여기 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코산 밑으로 이렇게 나오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짧은뜨기 18번 해주세요. 코 세주실 때는 여기 마커 표시 다음 코부터 세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뜬 데까지 18코 저는 떴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고요. 이제 반대편 이 반원 만들어줄 차례예요. 한 코 남은 곳에다가 짧은뜨기 3번 해줄 거예요. 마지막 코는 맨 처음에 만들었던 원래는 매듭이었어야 하는 코가 나왔어요. 여기 짧은뜨기 3번을 할 건데 실을 이 겉에 한 가닥 걸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이 짧은 실 연결된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한 가닥만 걸어서 넣으면 구멍이 엄청 커져요. 그런데 이렇게 2가닥 같이 걸어서 넣으면
매직링이랑 같은 모양이 돼서 꼬리실을 당기면 나중에 완전히 오므라듭니다. 같은 자리에 3코. 마커로 지금 만든 3코에 표시해주세요. 마지막 코 표시해주시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3코 표시해주시고요. 매직링 만들 때처럼 이 짧은 꼬리실을 쭉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오므라들죠? 구멍도 안 커져서 보기도 좋더라고요.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한 건데 다시 이쪽으로 짧은뜨기 18코 갈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바늘을 여기에 넣지 않고 이 코 사이에 여기 이 빈 공간이라서 바늘이 어렵지 않게 쑥 들어갈 거예요. 이 사이에 넣는 게 좀 어렵게 생각되시면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슬들 있죠? 여기로 넣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 마시고 여기 이 코 할 차례면 이 바로 아래 코 여기다가 이렇게 코를 찔러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할 차례에는 여기 이 밑에 코 그 다음 코에는 이 밑에 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해주실 때 이 꼬리실 안고 가면서 해주세요. 뒤에 보면 이 꼬리실이 있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짧은뜨기. 원래는 여기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옆에 넣은 거다 보니까 지금 만들었던 이 코의 사슬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간격이 넓어져서 이 사슬이 늘어나지 않게 실을 잘 잡아서 해주세요. 이번에도 이 옆에 이 코랑 코 사이 여기 빈 공간 여기로 넣어주세요. 실 안고 가면서 짧은뜨기. 너무 이 밑에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안 되고요. 좀 위에 자리까지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쭉 18코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18코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퍼처럼 서로 맞물려져서 가운데에 라인이 따로 없죠. 세주실 때는 이 마커 한 곳 다음 코부터 여기까지 18코 세주시면 됩니다. 이 바늘에 걸린 이 고리는 안 세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마커 다음 코부터 여기까지 18코면 됩니다. 이제 18번째 코 하고 나면 지금 이렇게 돌아서 온 거거든요. 이 반원에서 이 한 구간 이거 해주시면 돼요. 얘네 둘 있는 코랑 같은 코에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넣어서 하니까 구멍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지금도 이 아까 했었던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이 사이에다가 넣어서 해줄 거예요. 이 마커 달려있는데 여기다 그냥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반원 구간하고 거기에도 이렇게 마커 표시해주세요. 이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할게요. 지금 여기 표시된 이게 첫 코거든요. 빼서 여기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이 만들어졌어요. 보시다시피 반원의 시작과 끝에는 다 마커 표시가 돼 있죠. 앞으로 할 바닥단에서는 반원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엔 이렇게 마커 표시가 있을 거예요. 첫 코도 헷갈리지 않게 마커로 표시하면서 만들게요. 두 번째 단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부터는 니트 스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을 넣는 곳이 여기 코 있는 쪽 이쪽이 아니라
원래는 여기다가 넣죠. 여기가 아니고 이 밑에 있는 이 다리 사이에다가 넣을 거예요. 한 코의 구조를 보면 다리와 머리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리가 있고 머리 사슬이 이렇게 다리 바로 위에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리가 조금 더 앞에 쪽에 옵니다. 지금 이거는 지퍼처럼 맞물린 식이라서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짧은뜨기 된 모양 보면 사슬이 있고 그 앞에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짝꿍 아니고요. 이렇게 짝꿍이에요. 그래서 첫 코의 다리 부분에 넣는 거니까 여기가 아니고 다리 부분. 첫 코의 다리 부분. 여기. 코의 다리 부분. 코의 다리 부분. 왼쪽에 있는 다리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에서는 이 반원 부분이 전부 코늘림이죠. 지금은 이거 먼저 하면 돼요. 원래는 첫 코가 여기니까 기둥코 세워서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기둥코 세우고 기둥코가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그 사슬의 다리, 이 사슬의 다리인 여기에 코늘림 해주시면 됩니다. 넣을 때는 지금 이게 코너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그 뒤, 다리의 뒷부분도 다리 사이로 나와야 돼요. 뭐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나온다던가 이쪽 옆으로 이렇게 나온다던가 하면 안 되고 뒤에서도 정확히 다리 사이 쪽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는 이따 빼뜨기 해야 되니까 마커 달아주시고요. 지금 코늘림 한번 했어요. 이제 이 코늘림, 여기는 마커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빼시고 얘의 다리에다가 얘의 다리 여기다가 코늘림 해주시면 됩니다. 나올 때는 뒤에도 다리 사이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해주시고 마지막 코에는 마커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 18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전부 다 코에 다리, 코에 다리, 코에 다리 다 다리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첫 단이 좀 많이 오밀조밀하게 돼 있어서 들어가기 조금 뻑뻑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마커 부분이 나왔는데요. 다시 이 반원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가 온 거니까 여기도 다 니트 스티치로 코늘림 해주시면 됩니다. 마커 잠깐 빼시고 이 코에 다리에 넣어서 뒤에도 다리 사이로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그리고 지금 한 거에는 다시 마커 달아주세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코너 부분은 좀 바늘 넣어야 될 때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다리가 잘 보입니다. 여기도 코늘림 해주세요.
여기도 마지막 코늘림 다리 부분에 넣어서 마지막 코에는 다시 마커 해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요. 다시 일자로 쭉 짧은뜨기 18번 해주시는데 니트 스티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에 다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반원 부분 나왔어요. 지금 이거 할 차례거든요. 마커 빼주시고 이 앞에 있는 이 다리에다가 넣어주세요. 2번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 했었던 코에다가 코늘림 했었던 첫 코에다가 마커 달아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해서 연결합니다. 첫 코에 빼뜨기. 두 번째 단 완성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 해볼게요. 세 번째 단 원형 부분은 짧은뜨기 한 번에 코늘림 한 번이에요. 짧은뜨기 한 번에 코늘림 한 번, 이거를 한 번 더 합니다. 짧은뜨기 한 번에 코늘림 한 번. 먼저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이 다리 부분에다가 뒤에까지 통과해서 짧은뜨기 한 번. 첫 코는 마커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 사슬의 다리. 여기 원형 부분은 좀 이렇게 당기면서 봐주세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일자로 가는 부분보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코늘림.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다시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코늘림. 마지막 코에는 마커 달아주세요. 지금 여기 한 거고요. 이제 짧은뜨기로 18번. 다 니트 스티치로 해주시면 돼요. 다리 부분에 넣어서 18번 해줄게요. 하나, 둘, 다시 마커가 나왔어요. 마커는 다시 이 부분인 거죠. 여기도 짧은뜨기 한 번에 코늘림 한 번, 여기는 3번 해주면 됩니다. 마커 먼저 빼고 짧은뜨기 한 번, 마커 다시 달아주세요. 그리고 코늘림. 다리 쪽에 정확히 넣어서 같은 자리에 2번 해줍니다. 다시 짧은뜨기 한 번, 다시 코늘림. 그 옆에도
여기도 짧은뜨기 한번 마커 잠깐 빼주시고 여기 마커 있던 코, 다리에 코늘림 지금 만든 이 반원의 마지막 코에 다시 마커 달아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요. 다시 18코 일자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커 부분은 반원이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이거 할 차례예요. 짧은뜨기 한 번에 코늘림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 마커 빼주시고 한 번 하고 바로 마커 다시 달아주세요. 그 옆에 코에 코늘림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네 번째 단 해볼게요. 네 번째 단 원형 부분은 짧은뜨기 2번에 코늘림 1번이에요. 그런데 원형뜨기 할 때 계속 같은 자리에서 코늘림을 하면 원이 각이 지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코늘림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는데요. 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코에 한번 코늘림이라는 규칙은 유지하고 순서만 바꿔줄게요. 지금은 짧은뜨기 먼저 하지 않고 코늘림 먼저 하고 짧은뜨기 2코 하겠습니다. 기둥 만들어주시고요. 코 다리에다가 코늘림 첫 코에 표시해 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은 코늘림 해주세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그 옆에는 짧은뜨기 한 번. 이제 마커 표시된 부분 있죠? 마커 표시된 코 앞에 다리 짧은뜨기 한 번 해주시고 마커 다시 달아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일자로 18코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커가 나왔어요. 마커는 반원 구간이죠. 여기도 원형 규칙대로 코늘림과 짧은뜨기 2번 반복할 거예요. 먼저 코늘림 해주세요. 마커 빼주시고 같은 자리에 2번 한 것 중에 먼저 했던 코에 마커 다시 달아주세요.
그 옆에는 짧은뜨기 하나, 둘, 다시 코늘링. 옆에 다시 하나, 둘, 코늘링. 그 옆에 하나, 마커 빼주시고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하고 마커 다시 달아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왔고 다시 18코 일자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커 부분 나왔습니다. 이 반원 부분이에요. 여기도 원형 규칙대로 코늘림 해주세요. 마커 먼저 달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바닥 부분은 이렇게 4단 할 거예요. 지금 맞게 해주셨으면 여기 코는 60코입니다. 마지막 단인데 마커를 달았던 건 혹시 코수가 안 맞는다면 어느 부분에서 안 맞는지, 그리고 안 맞다면 수정해야 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마커를 달았던 거예요. 이 60코가 맞다면 이제 마커를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코수 확인해 주실 때는요, 이 마커 다음 코부터 여기 마커 전에 있는 여기까지 18코가 나오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둥근 부분 할 때는요, 이 마커 부분 포함해서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코 나오면 되고요.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12코 나오면 되는데요. 마커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첫 코로 건너뛰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나오면 맞게 나오신 겁니다. 코가 맞게 나오신 거 확인해 주셨으면 마커는 첫 코 빼고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단을 위로 올릴 건데 이랑뜨기로 올릴 거예요. 이랑뜨기로 올릴 때 사슬에서 2줄 다 쓰지 않고 한 줄만 사용할 건데, 저는 이때 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예쁘게 잘 안 돼서 실을 한번 끊어서 마무리하고 단을 올릴게요. 실이 너무 짧으면 숨기기 어려우니까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마커 표시되어 있는 이 첫 코 말고 두 번째 코, 마커 표시된 옆에 두 번째 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이 고리를 걸어서 두 번째 코로 빼주세요. 실 쭉 잡아당겨서 완전히 빼주세요. 마커 빼주시고요. 이제 실이 여기로 이렇게 오게 해서 다른 사슬들이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실이 나와 있는 이 코 있죠? 여기 같은 자리에 넣을 건데, 뒤로 살짝 돌려보시면 이 밑에 여기에도 줄이 하나 있어요. 바늘을 이렇게 돌려서 코바늘을 지금 이 사슬
머리 사슬 말고 그 밑에 있는 이 줄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여기 밑에서 위로 이렇게 이 두 줄을 같이 통과해 주시고요. 이 실을 이 밑으로 쭉 끌고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이 코의 길이가 지금 너무 길죠? 다른 코들이랑 비슷해지게 잘 조절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바닥 마무리 완전하게 했습니다. 지금 바닥 만든 게 이렇게 잡고 있을 땐 괜찮은데 안 잡고 있으면 좀 돌돌 말리거나 저처럼 이렇게 좀 틀어질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스팀을 하거나 안에 뭐 넣어두면 모양이 잡히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만들 때 엄청 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잘 펴져 있어요. 이게 좀 말리고 비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단을 위로 올려서 떠볼게요. 옆면부터는 무사슬뜨기로 할 거예요. 여기 이 라인이 무사슬로 연결한 라인인데요. 무사슬로 연결하면 연결 부위가 잘 표시가 안 나서 빼뜨기로 연결할 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옆면은 변형 짧은뜨기, 그리고 그물무늬, 그리고 다시 변형 짧은뜨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가장 첫 부분부터 해볼게요. 여기는 변형 짧은뜨기인데 일반 짧은뜨기랑 모양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반 짧은뜨기는 이 모양이 조금 V자 모양이 좀 보인다면 변형 짧은뜨기는 X자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단이 거의 일자로 올라가요. 먼저 여기 이 부분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이랑뜨기로 할 거라서 사슬 두 줄을 모두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사슬 한 줄만 통과할 거예요. 근데 여기만 넣고서 뜨개질 하면 조금 약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살짝 뒤에 보시면 여기 아래 이렇게 한 줄이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한 줄이 더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두 줄 같이 통과해 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로 들어가서 이 아래에 있는 줄까지 이렇게 두 줄 이렇게 통과해서 할 거고요. 지금 완전히 마무리를 지은 거라서 시작은 꼭 여기서 안 하시고 아무 데서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완전히 여기 반대편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실도 안고 가야 되고 시작할 때 나오는 실도 안고 가야 되는데 심플리 양 같은 실은 실이 두껍다 보니까 이 두 줄을 같이 안고 가면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반대편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줄 넣고 그 밑에 있는 줄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끌고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바늘이 실보다 아래로 가서 실을 이렇게 끌고 나오죠. 근데 변형 짧은뜨기는 바늘이 실 위로 가요. 바늘이 실 위로 가게 해서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끌고 나오면 일반 짧은뜨기일 때는 고리 모양이 이렇게 가요. 근데 변형 짧은뜨기일 때는 위에서 이렇게 끌고 나온 거라서 한번 이렇게 비틀어집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슬에서 한 줄 넣고 그 뒤에 줄까지 한 줄 넣고 실을 바늘이 실보다 위에 가게 놓고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무사슬뜨기로 할 거라서 이건 기둥코가 아니라 척코입니다. 제가 처음에 변형 짧은뜨기 할 때는 코를 감는 방향이 헷갈려서 처음에 바늘을 넣을 때부터 이렇게 눕혀서 넣었어요. 고리가 밑으로 가게.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니까 좀 덜 헷갈리더라고요.
바늘을 2줄, 뒤에까지 2줄 넣고 이 실은 안고 갈 거니까 이 실도 바늘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바늘이 실보다 위로 가게 이렇게 위로 가게 해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2줄 같이 통과. 2줄 같이 통과할 때는 그냥 일반 짧은뜨기 할 때처럼 밑에서 위로 감아서 빼주세요. 지금 만든 게 2번째 코고요. 2번째 코에는 마커로 표시해주세요. 다시 옆에도 앞에 한 줄이랑 뒤에 있는 한 줄, 2줄에 넣고 실 안고 갈 거니까 꼬리실 위로 올려주시고 바늘이 실보다 위로 가게 끌고 나와서 2줄 같이 통과. 옆에도 사슬 하나, 그리고 뒤에 줄까지 통과해 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끌고 나와서 2줄 같이 통과. 이렇게 넣어주실 때 한 가지 주의해 주실 점은 여기 뒤에 다리 이 사이로 넣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옆으로 나오게 일자로. 바늘이 이렇게 가면 코가 만들어졌을 때 좀 두꺼워지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이 다리 가르지 않고 옆으로 나오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줄 같이 넣어서 바늘이 실 위로 그래서 끌고 나와서 2줄 같이 통과. 이렇게 보시면 벌써 X자 모양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쭉 한 바퀴 둘러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처음에 했었던 그 기둥만 있는 코 있죠? 그거 말고 그 전에 여기까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60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코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커 표시된 게 2번째 코예요. 여기까지 쭉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코늘림은 없어요. 한 코씩 쭉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코랑 코 사이 간격이 넓어질 수 있어요. 이 간격이 늘어나면 나중에 단이 올라갈 때도 좀 늘어나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코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여기 일자로 가는 부분이랑 코들의 간격이 같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가 간격이 늘어나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서 2줄 같이 통과하고 바늘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 있는 이 실도 안고 가면서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반 바퀴 했고요. 여기가 아까 마무리했던 곳이거든요. 이 실 안고 가기 전에 너무 거리가 멀면 안 예쁘니까 한번 이렇게 당겨주세요. 코 간격 이렇게 조절해주시고 얘는 안고 갈 거니까 이쪽으로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슬 하나 넣고 뒤에는 다른 사슬들은 줄이 여기 밑에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여기 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3개 있어요. 그냥 이거랑 지금 바늘 넣은 이거랑 여기 제일 먼저 있는 이 줄이랑 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랑 이거 제일 먼저 있는 이 줄 실 안고 갈 거니까 위에 올려주시고 변형 짧은뜨기 이 부분 사슬 늘어나지 않게 잘 당겨가면서 해주세요.
지금 옆면 첫 단 마지막 코까지 떴는데요. 무사슬로 연결할 거예요. 고리를 조금 길게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 빼주세요. 여기 마커 표시해둔 사슬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코 고리를 바늘에 걸어서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간격을 조절해 주시는데 이렇게 딱 붙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 한 줄이 한 코의 역할을 할 거라서 다른 사슬들이랑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주세요. 여기 있는 이 실을 당겨서 고리의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지금 이 고리가 너무 크면 나중에 가방이 완성됐을 때 겉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 안쪽에서 봤을 때 조금 티가 나더라고요. 뒤에 고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뒤에 고리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바늘을 빼서 같은 자리 앞에서 뒤로 넣어주세요. 뒤에 있는 이 고리가 빠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실을 끌고 나오는데 그냥 짧은뜨기면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변형 짧은뜨기니까 이번에도 바늘이 실 위로 간 상태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고리도 바늘에 걸어주세요. 이 상태로 두 줄 같이 통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코에서 고리는 조금 길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원래 마커가 있었죠. 마커 있는 코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시고 고리를 걸어서 끌고 뒤로 나옵니다. 이 실의 간격은 다른 사슬들이랑 비슷한 간격으로 유지해 주시고요. 실을 당겨서 고리는 조금 작게 만들어 주세요. 바늘을 빼고 같은 자리 앞에서 뒤로 넣고요. 이 고리는 안 빠지게 잘 잡아주시고 변형 짧은뜨기니까 바늘이 실 위로 가게 넣고 끌고 나옵니다. 한 줄 걸렸죠? 뒤에 있는 이 고리도 바늘에 걸어주세요. 두 줄 같이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시다면 제 이전 영상에 무사슬 짧은뜨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인데요. 방금 무사슬로 연결한 게 첫 번째 단의 마무리면서 두 번째 단의 첫 코입니다. 이게 첫 번째 코고요. 이제 두 번째 코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쭉 변형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아까는 이 사슬에서 한 줄만 넣었었다면 지금은 이 사슬 두 줄 다 통과해서 해주세요. 두 줄 다 통과하고 실을 위에서 걸고 나와서 두 줄 같이 통과. 지금 만든 게 두 번째 코인데요. 두 번째 코에는 마커로 표시해 주세요. 지금 한 코 옆에도 두 줄 같이 통과해서 위에서 끌고 나오고 두 줄 같이 통과. 그 옆에도 두 줄 같이 넣어서 이 라운드 부분 하실 때 좀 이렇게 코들이 당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코에 두 번 하지 않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방금 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위에서 보면 여기가 안 한 코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부분 주의해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한 번씩 쭉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아까 임의로 만들었던 코예요. 그래서 다른 코들이랑 다르게 줄이 한 줄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완벽하게 두 줄이 있는 이 코,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와주세요. 이제 두 번째 단 마지막 코가 남았어요. 보시면 아까 임의로 만들었던 코, 이게 마지막 코인데요. 다른 사슬들과 다르게 이렇게 두 줄이 있지 않고 뒤에 사슬이 없어요. 앞에만 이렇게 줄이 있는데요. 여기 한 줄에다가만 넣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늘어나서 구멍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여기 뒤에 살짝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살짝 아래 줄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로 이렇게 바늘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짝 뒤에 살짝 아래쪽이거든요. 뒤에 살짝 아래쪽에 있는 이 줄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넣고 여기 살짝 아래 있는 이 줄에도 같이 넣으면 이렇게 두 줄이 되죠. 여기서 변형 짧은뜨기니까 위에서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두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한 거고요. 무사슬로 연결할 거니까 고리 길게 빼주시고요. 마커 달린 코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시고 고리 걸어서 빼줍니다. 실 간격 조절해 주시고요. 고리 크기도 뒤에 실 당겨서 조절해 주세요. 바늘 꺼내서 같은 자리 앞에서 뒤로 넣어주시고 뒤에 고리가 빠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실보다 바늘이 위로 가게 놓고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 고리는 바늘에 걸려있죠. 이제 뒤에 고리도 바늘에 걸어주세요. 뒤에 고리를 좀 작게 만들어서 좀 당겨주면서 걸어줄게요. 두 줄 같이 통과. 두 번째 단 마무리와 세 번째 단 첫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단도 한 코에 변형 짧은뜨기 한 코씩 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코에는 마커 표시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게 첫 코, 지금 만든 게 두 번째 코입니다. 쭉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 단 마지막 코 할 차례인데요. 아까처럼 한 줄 사슬이에요. 이번에 또 여기 넣고 뒷면에 보면 이렇게 살짝 아래쪽에 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두 줄 같이 넣어주세요. 여기 넣고 살짝 아래쪽에 있는 이 줄, 이렇게 두 줄이에요. 보시면 가방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틀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스팀을 하거나 안에 내용물을 넣어두고 모양을 잡으면 펴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가방 엄청 틀어졌었거든요. 전 스팀은 안 했고 책만 넣어놨어요. 그런데도 모양이 이렇게 펴졌습니다. 모양이 지금 틀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네 번째 단부터는 네트 모양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그물 모양 이제 들어가죠. 여기서부터는 한길 긴뜨기를 할 건데요. 한길 긴뜨기는 무사슬을 할 때 짧은뜨기랑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른 건 아니고 고리의 방향이 조금 다른데 오히려 이게 짧은뜨기보다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 짧은뜨기 할 때랑 마찬가지로 마커 있던 코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리 끌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고리 요 간격 조절해 주시고 바늘을 이번에는 빼지 않아요. 아까는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바늘을 뺐었죠. 지금은 바늘을 빼지 않고 그대로 앞에서 뒤로 넣어줄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지금 이 뒤에 있는 고리랑 같은 자리로 바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위로 그물 모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물 모양은 이렇게 띄엄띄엄 있죠?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사슬이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성됐을 때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만 같은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넣을게요. 지금은 이 뒷고리를 조금 길게 해주시고 너무 당겨지니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앞에 고리 넣고 지금도 뒤에 있는 이 한 줄 같이 넣어서 빼주세요. 이번에는 변형 짧은뜨기 아니에요. 이렇게 평소에 실 끌고 오시던 방식으로 끌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걸렸어요. 짧은뜨기 할 때는 바늘이 이렇게 걸렸었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뒤에 고리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이 앞에 고리. 이렇게 해요. 짧은뜨기 할 때는 앞에 꼬리는 이렇게 앞을 받고 뒤에 꼬리는 뒤를 봐서 꼬이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꼬일 겁니다. 비틀어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두 줄 통과. 뒤에 꼬리가 너무 뒤쪽에서 온 거라 잘 안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짧은뜨기 할 때랑은 다르게 비틀어진 모양으로 됐죠. 여기서 사슬을 두 개를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맨 처음에 비틀어졌었던 이게 첫 번째 사슬, 그 위에가 두 번째 사슬, 이게 세 번째 사슬, 세 번째 사슬에 마커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서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이제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 바로 옆 코가 아니라 한 코 건너뛰어서 옆에 코에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기둥이 나와 있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좀 코처럼 생겼는데 이건 코가 아니고 아까 이쪽으로 뺐었던 모사슬 연결할 때 이쪽으로 뺐던 걸 여기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여기로 끌고 가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돌아오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세고 여기 딱 완벽하게 코로 보이는 애가 있죠. 여기부터 코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옆에 코가 아니고 한 코 건너뛰어서 할 거예요. 지금은 여기 한길긴뜨기가 하나 된 거예요. 이게 하나 건너서 여기에 한길긴뜨기 할 거고 하나 건너서 여기에 한길긴뜨기 할 거고 하나 건너서 여기에 한길긴뜨기 할 거예요. 짧은뜨기는 그냥 바로 코에 바늘을 넣었지만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아래서 위로 감아주시고 지금 한 코 건너서 요거 코 아니에요. 이거 코로 생각하시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이건 코 아닙니다.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구멍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코예요. 여기 말고 여기에 지금 넣을 거예요. 넣어서 실 끌고 나오면 실이 바늘에 3줄이 걸려 있어요. 이 3줄 중에 앞에 2줄만 먼저 통과해 주세요. 다시 2줄이 남았죠? 이 2줄 같이 통과.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해주세요. 다시 실 감아서 옆에 코는 여긴데 여기 아니고 그 옆에 한 코 건너서 넣습니다. 3줄 중에 2줄, 다시 2줄. 다시 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그물 모양이 2개가 나왔어요. 이거를 쭉 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여기 아니고 이 옆에 바늘 넣고 2줄, 2줄. 사슬 하나, 옆에 아니고 하나 띄어서 2줄 통과, 2줄 통과. 다시 사슬 하나. 실 감고 한 코 건너서 2줄 통과, 2줄 통과. 다시 사슬 하나. 그물 문이 만들어지고 있죠.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여기 처음 만든 한길긴뜨기 기둥코랑 마지막 한길긴뜨기 있고 이 사이에 코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이번에도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표시 안 나게 연결할 거예요. 먼저 고리 길게 빼주시고 바늘 빼주세요. 여기 마커 표시된 사슬 있죠? 이 사슬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줄 건데 이 사슬 제일 가상에 있는 실만 제일 가상에 있는 실이 한 줄만 넣어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만들었던 이 고리를 여기 걸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빼줍니다. 이번에는 간격 없이 딱 붙이셔도 되세요.
그리고 고리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이번엔 뒤에 고리 크기가 너무 안 작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비틀어지려면 고리가 오히려 좀 넉넉한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실 나온 곳 있죠? 여기 이렇게 늘어나서 보이는 요거, 여기 바로 아래에 사슬, 여기에 코바늘 넣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실 걸려있는 이 상태로 이 아랫사슬에 넣어서 실 끌고 나옵니다. 이 상태로 두 줄 같이 통과. 이 위로 사슬 2개 세워주세요. 그럼 무사슬로 만들었던 것까지 해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 마커 표시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사슬을 뒤에서 끌고 와서 조금 모양이 안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통 한길 긴뜨기들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뒤에 사슬이 비틀어져서 앞에 사슬 위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물무늬 첫 단에서 한 코 건널 때 그냥 계속 한길 긴뜨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슬을 한 번씩 만들어줘서 전체적인 코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코는 계속 60코예요. 그리고 네모 모양은 한 단에 30개 나오면 됩니다. 그물무늬 두 번째 단 해볼게요. 이번 단부터는 한 코 건너 한길 긴뜨기 할 때 다 이 기둥 있는 코에 넣게 돼요. 한 코 건너 한길 긴뜨기 할 자리, 기둥 있는 자리죠. 그 다음에도 한 코 건너 한길 긴뜨기, 기둥 있는 자리예요. 그 다음도 한 코 건너 한길 긴뜨기. 이 기둥 있는 자리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코 건너 한길 긴뜨기, 여기죠. 이 코에다 할 건데 여기 이렇게 사슬 두 줄만 통과하지 않고요. 이 기둥에 마지막 사슬이 있어요. 이 마지막 사슬에 보면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줄이 한 줄 있죠? 이 한 줄까지 같이 통과할게요. 이렇게. 그냥 넣으면 여기인데 이것만 넣지 않고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사슬 하나 만들고 실 감아서 한 코 건너 여자리, 여기서 이 기둥의 마지막 사슬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다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실 감고 한 코 건너면 이 기둥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도 기둥의 마지막 사슬 여기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다시 사슬 하나. 실 감고 이 기둥 마지막 사슬 여기서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사슬 하나. 저는 그물무늬가 조금 더 이어지는 느낌이 나게 하려고 이렇게 기둥에다가 넣는데요. 혹시 이렇게 기둥에 여기 넣는 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헷갈리신다면 여기 그냥 이 사슬 두 줄에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일단 설명은 기둥에 넣는 걸로 할 건데요. 이 한 코 건너 한길 긴뜨기를 이 마지막 기둥 있는 곳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길 긴뜨기 하고 나면 사슬 하나 만들고요. 다시 첫 코랑 연결할게요. 마커 있는 사슬 있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 여기 마커
빼시고 사슬 중에 이 제일 가상에 있는 한 줄 여기만 뒤에서 앞으로 넣고 고리 걸어서 뒤로 빼주세요. 짧은뜨기 무사슬 할 때처럼 바짝 안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지금 실 넣은 사슬 말고 늘어나 있죠? 요거는 여기 말고 그 아랫사슬 앞에서 뒤로 넣고요. 실 끌고 나와서 두 줄 같이 통과. 그리고 사슬 2개 더 해주세요. 지금 만든 사슬에는 마커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다시 다른 한길긴뜨기랑 똑같은 기둥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3개의 사슬이 첫 번째 한길긴뜨기인 거예요. 다시 여기서 사슬 하나 만들고 실 감아서 한 코 건너서 기둥 마지막 사슬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지금 이렇게 그물무늬가 2칸 나왔고요. 지금 3번째 칸 하는 차례죠. 이렇게 한길긴뜨기 1번, 그리고 사슬 1번, 한 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1번, 사슬 1번. 이거를 쭉 반복해 주시고 연결할 때는 여기 연결한 것처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물무늬가 7단 되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3번째 단 하는 거고 7단 하고 와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물무늬 부분을 7단까지 떴고요. 마지막 코랑 첫 코 연결해 볼게요. 다시 변형 짧은뜨기로 할 거라서 짧은뜨기 무사슬 방법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마커 있던 사슬 빼주시고 지금은 그 한길긴뜨기 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한 줄에만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 뒤로 끌고 나오고요. 고리 크기 이번에는 조금 작게 조절해주세요. 지금까지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할 땐 이렇게 반쪽짜리 사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리를 이렇게 넓혔었는데 지금은 한길긴뜨기 했을 때처럼 그물무늬 했을 때처럼 그냥 바로 붙여서 해주세요. 고리 크기 조금 작게 만들어주시고 바늘 빼주시고 지금 넣었던 곳에 아랫사슬 넣어서 고리 안 빠지게 잡아주시고 변형 짧은뜨기니까 실을 바늘이 위로 가게 놓고 끌고 나옵니다. 뒤에 고리 바늘에 넣어주시고 두 줄 같이 통과. 지금 이게 총 60코에서 이게 첫 코인 거예요. 두 번째 코는 여기 이 밑에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인데 지금은 이 한 겹만 넣지 않고요. 이렇게 두 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한 줄 말고 가운데까지 해서 두 줄 넣고 바늘이 실 위로 두 줄 통과. 이게 두 번째 코고요. 여기에는 마커 표시해주세요. 기둥 있는 자리에서는 한길긴뜨기 할 때처럼 기둥의 마지막 사슬에 넣어서 변형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 아래에 비어있는 코 자리에서는 이렇게 두 줄
넣어서 변형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기둥 있는 자리에서는 기둥의 마지막 사슬에 넣어서 해주세요. 다시 아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위에 2줄, 사슬에 2줄 넣어서 해주시고, 기둥 있는 자리에서는 기둥의 마지막 사슬, 이렇게 밑에 비어있는 사슬에서는 이렇게 2줄, 기둥 있는 자리에서는 여기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이 한 줄까지 해서 여기 기둥의 마지막 사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요. 요거 2개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여기까지. 여기서는 또 이 2줄. 가운데 실까지 해서 2줄. 기둥에서는 또 여기 마지막 기둥 사슬에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여기까지 쭉 와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코까지 했고요. 처음에 했었던 이 기둥 같은 이것까지 해서 60코인 거예요. 이건 2번째 코, 마커 표시했던 게 2번째 코고요. 2, 3, 4 이렇게 해서 60코 되게 떠주셨으면 되고요. 이제 무사슬로 연결해 줄게요. 마커 빼고 뒤에서 앞으로 넣고 고리를 뒤로 끌고 갑니다. 지금은 이제 이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딱 붙이지 말아 주세요. 이 줄의 간격이 다른 사슬들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뒤에 고리는 조금 작게 만들어 주세요. 이 뒤에 고리랑 같은 자리에 바늘 앞에서 뒤로 넣고 실 끌고 나옵니다. 바늘이 실 위로 가게 해서 끌고 나오세요. 그 상태로 뒤에 고리도 바늘에 넣어주세요. 두 줄 같이 통과. 이게 첫 코예요. 이번 단 첫 코. 그리고 다음 코에 똑같이 변형 짧은뜨기 한 다음에 마커 달아주세요. 이게 2번째 코입니다. 이제 밑에가 그물 모양이 아니라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쭉 변형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59코 했고 다시 여기 아까 전단에서 임의로 만든 한 줄짜리 코가 나왔어요. 아까 이 밑에 단 할 때랑 똑같이 여기 앞에 이 줄 넣고 뒤에 보시면 살짝 아래에 있는 여기 이 줄 여기까지 앞에 한 줄 넣고 뒤에 살짝 아래에 있는 이 줄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같이 넣고 변형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결해 줄게요. 고리 길게 빼고 마커했던 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습니다. 마지막 코 고리 뒤로 빼주시고 이 줄 길이는 다른 사슬들이랑 비슷하게
만든 상태로 뒤에 꼬리는 조금 작게 바늘 빼서 같은 자리 앞에서 뒤로 넣고 실 끌고 나오는 방향도 변형 짧은뜨기로 끌고 나와주세요. 뒤에 꼬리 바늘에 넣고 두 줄 같이 통과. 이게 첫 코예요. 그 옆에도 변형 짧은뜨기 하고 마커로 표시합니다. 이게 두 번째 코죠. 이번에도 여기까지 하고 와주세요. 마지막 코는 이 한 줄짜리 코죠. 여기에 넣고 뒤에 보면 살짝 아래 있는 이 줄까지 같이 넣어서 변형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 마무리도 이 마커 표시된 코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고리 넣어주세요. 이 실은 조금 넉넉하게 잘라주시고요. 이 고리를 이제 쭉 당겨서 빼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줄이 한 줄이 있죠? 지금 뺀 실을 이렇게 해서 다른 사슬들이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뒤로 살짝 돌려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이 실 나와 있는 코죠? 이 코 바로 아래에 이렇게 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줄을 밑에서 코바늘 넣고 이 코도 이렇게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위에서 아래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잡아서 모양 만져주면 표가 하나도 안 나죠? 다른 사슬들이랑 같아졌어요. 근데 이 실은 다른 코들 사이에 넣어서 잘 숨겨주세요. 조금 뻑뻑하게 떠서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넣으실 때 여기 이 줄 있죠? 여기 사슬 있고 그 아래 줄 있고 그리고 코의 뒷다리 이렇게 두 줄 내려와 있는데 여기 이 다리랑 이 줄 사이에 이렇게 딱 붙여서 넣으면 공간이 있어서 잘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가방 몸통 부분 완성했고요. 손잡이 달아줄 위치 표시해 볼게요. 지금 이 위에 전체 60코고요. 이 그림대로 마커 달아볼게요. 먼저 이 양옆 중앙 찾아볼 건데요. 가방 윗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딱 잡아주시는데 가방이 틀어져 있으면 틀어지지 않은 바른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안 틀어지게 양면을 맞대보면 이렇게 양쪽에 정중앙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곳에 마커 달아주세요. 지금 달아준 여기가 중앙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가방에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틀어진 모양도 펴줄 겸 가방을 채워서 형태를 유지해주세요. 가방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틀어졌다면 최대한 바르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가방이 꽉 차야 모양 잡기가 편할 거예요. 모양이 잘 잡혔으면 위에서 다시 내려다 봅니다. 혹시 중심점이 안 맞는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코가 이렇게 한 콜씩 어긋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앙 지점으로 옮겨주시고요. 그림에 제가 표시했듯이 이 마커에서 이 마커 사이는 29코가 나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여기서 14코 가서 마커 달아줄게요. 마커 다음 코부터 세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가 14번째 코고 14번째 다음 코에 마커 달아줍니다. 이쪽도 14코 맞나 확인해 볼게요. 마커랑 마커 사이 코가 14코여야 되는 거예요. 마커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도 14코 맞네요. 이 반대편에도 같은 위치에 마커 달아주세요. 4군데 다 정중앙에 마커 달았어요. 여기는 가방 끈이 달릴 자리고요. 여기는 자석 단추 달아줄 자리예요. 손잡이 달아줄 자리는 자석 단추 자리에서 5코 간격을 두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커 옆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옆에 코에 마커 달아주세요. 마커랑 마커 사이가 5코인 거예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옆에 마커. 여기도 마커랑 마커 사이가 5코입니다. 이쪽도 똑같이 달아주세요. 이제 가방은 잠시 내려놓고요. 새우뜨기로 손잡이랑 가방끈 만들어 볼게요. 실은 여유있게 잡아서 시작해주세요. 가방에 달아줄 때 이 여유실로 바느질 해줄 거예요. 넉넉하게 잡아주시고 매듭 포함해서 사슬 2개 만들 거예요. 이 매듭도 사슬로 쓸 거니까 느슨하게 해주시고 사슬 하나 더 이렇게 사슬 2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느슨한 매듭, 이 첫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는데 요 줄 하나만 넣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짧은뜨기 하고 꼬리실 잘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돌려보면 여기 이 사슬 아래에 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바늘 넣어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고리가 2개 걸렸어요. 이 2가닥을 같이 통과해주세요. 다시 옆으로 돌려보면 여기 2줄이 또 보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2줄이 있을 건데 이 2줄도 코바늘에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줄이 3줄이 걸렸어요. 여기서 이 앞에 2줄만 통과할 거예요. 실 감아서 앞에 2줄만 통과. 다시 2줄이 됐어요. 이 2줄 같이 통과. 다시 옆으로 돌려서 이 2줄 바늘 넣어주시고 2줄 통과. 다시 2줄 통과. 다시 지금 이 바늘에 걸린 고리 밑에 사슬 있죠? 그 사슬 밑에 이렇게 2줄, 그 2줄에 바늘 넣고 2줄 통과, 2줄 통과. 다시 옆에 2줄 넣고 2줄 통과, 2줄 통과. 이제 점점 새우뜨기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옆에 2줄 넣고 2줄 통과, 2줄 통과. 옆에 2줄 넣고 2줄 통과, 2줄 통과. 이거를 23cm가 될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새우뜨기로 23cm 만들어 봤는데요. 손잡이 길이로 적당한지 확인해 볼게요. 가방에 연결할 때는 안쪽에 달아줄 건데 지금은 잘 보이게 겉에 쪽에 한번 대볼게요. 여기 짧은뜨기가 3단이 있어요. 여기서 2단, 2단에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이쪽도 여기 1단, 2단, 여기가 3번째 단이죠. 여기 말고 2단까지만 이렇게 대보시고 너무 짧거나 길면 조금 풀으시거나 새우뜨기 더 해주셔서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정도의 적당한 길이가 됐으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에는 이 3줄이 걸려있을 때 2줄 2줄 안 하고 3줄을 한 번에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바느질 할 때 필요하니까 실을 길게 잘라주시고요. 쭉 빼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는 2개가 있어야 되니까 같은 길이로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가방 끈은 원하시는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숄더백으로 쓸 수 있게 90cm 정도 떴어요. 혹시 크로스백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더 길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가방 끈도 이 양 끝에 여기 양 끝에 이렇게 2단에 이렇게 대보시고 원하시는 길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뜨개질 가방의 특성상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안에 내용물을 넣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길이보다는 조금 짧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손잡이 달아볼게요. 돗바늘에 실 넣어주시고요. 시작할 때 끈에 있는 줄을 한 번 더 통과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끈은 가방 안쪽에 달아줄 건데 제가 한쪽은 미리 달아봤어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느질 해줄 거예요. 바느질하기 편하게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요. 여기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이 있어요. 여기 선 보이시죠? 하나, 여기 선 전까지 하나, 여기까지 둘, 여기가 셋, 3번째 단인데 이 2번째 단까지 오게 해서 꼬매줄 거고요. 마커가 있는데 마커가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커의 안쪽으로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쪽도 마커의 안쪽이니까 여기겠죠. 마커의 안쪽으로 달아주시고 2번째 단까지 오게 해서 꼬맬게요. 꼬맬 때는 바늘이 이렇게 가방 밖에까지 통과되게 꼬매지 않고요. 바늘을 옆으로 넣어서 꼬매면 밖에서 봤을 때 지나가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쪽도 그렇게 꼬맨 건데 겉에서 봤을 땐 실이 지나가는 흔적 같은 게 보이지가 않죠. 끈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일자로 똑바로 뻗게 잘 잡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통과되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끈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 가닥가닥 통과해서 가방이랑 붙여주세요. 이 가방 끝부분에서는 이 가방이랑 끈 부분이 딱 붙어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사슬 있는 부분, 여기서는 밖에까지 실을 통과해 주세요. 여기서 실이 이 옆으로 이동하면 사슬 밑으로 지나가면서 표시가 아예 안 나진 않지만 엄청 눈에 띄게 표시가 나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바짝 붙이기 위해서 안쪽으로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끈에서는 이 새우뜨기 가닥 통과해 주세요. 여기서 아까 들어왔던 사슬로 한 번 더 나가고 그 옆에 사슬로 다시 들어오고, 이게 꼭 제가 했던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편하신 대로 꼬매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한 번씩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밖에서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 표가 많이 안 날 거예요. 이렇게 한 사슬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는 통과해주면 끈이 딱 붙어서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방끈 달아주시고 나면 이 남은 실은 실 사이로 넣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이쪽 연결할 때는 여기가 아무래도 먼저 달려있다 보니까 끈이 이런 식으로 좀 당겨져서 달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자로 잘 꼬매질 수 있게 신경 써서 똑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 반대쪽도 물론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방끈 달아주실 분들은 꼬매는 방법은 같아요. 안쪽에서 안쪽 실만 이렇게 옆으로 통과해서 달아주시면 되는데, 하나, 둘, 두 번째 단까지 이렇게 위치하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뭐 마커 안쪽이나 마커 바깥쪽이 아니고 마커 가운데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세요. 손잡이 끈은 마커 안쪽으로, 그다음에 가방 끈은 마커가 가운데 오게 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 끈 다 연결했고요. 이제 자석 단추 달아볼게요. 자석 단추는 생략 해주셔도 되세요. 달아주실 분들은 이제 여기 이 마커를 기점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그냥 심플리안을 사용하면 실이 굵어서 일반 바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을 지금 얇게 만들어 줄게요. 실 정리하면서 남은 실이 있을 거예요. 두 군데 중에 올이 잘 풀리는 쪽에 있는데 그쪽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냥 일반 재봉 실처럼 생긴 실이 나와요. 쭉 잡아 당겨서 풀어주세요. 이제 이 실로 바느질해서 자석 단추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실이 6겹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2줄을 반으로 접어서 4줄로 바느질 했습니다. 십자수실 가닥 빼듯이 쭉 빼주시면 돼요. 이 마커 있는 이 자리가 딱 여기 가운데 오게 이렇게 딱 대주세요. 그리고 바느질은 아까처럼 이렇게 쑥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이 안에서만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 자석 단추까지 달아봤습니다. 가방이 계속 틀어질 수 있는데요. 스팀 다리미 이용해서 스팀 쐬주셔도 되고, 가방 안에 가방 모양대로 내용물 채워서 하루 이틀 둬도 모양이 잘 잡아질 거예요. 어깨끈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사이즈 좀 더 작게 해서 뜨는 방법 따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뜨셔서 메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